자,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을 볼 때 한번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91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됐죠. 나라가 망한 후에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일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이 있고 하나는 친일 매국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친일 매국의 길 간 사람과 항일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항일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을 한번 보죠. 첫째는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매천 황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다량의 아편을 마시고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매천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국가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서야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비를 키운 나라인데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비를 키워서 500년 동안에 선비를 키웠는데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선비들이 하나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고 배운 그 선비들이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천 황영은 스스로 나는 벼슬 한 자리 한 적도 없고 시골 그때 당시에 구례에 있는 시골 선비지만은 나라가 망했을 때 지식인으로서 선비로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그때 통감하면서 자결을 하신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 사회에도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건 뭡니까? 지식인이 사회적으로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때 당시에 매천 같은 분들은 뭡니까? 죽음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망한 나라의 책임을 다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그 망명을 한 집단입니다. 우당 이회영 집안, 육형제 집안이 대표적인 집안인데 그 우당 육형제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주이시 그 백사 이항복 선생의 그 집안입니다. 대대로 정승과 판사를 줄줄이 내었던 집안이죠. 자,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대대로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이 또 가문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육형제들이 이회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에 이렇게 지체 있는 집안으로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 있는 대로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 호족으로서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나라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망명해서 나라를 찾는 길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형제가 전부 다 가산을 팝니다. 집을 팔고 논밭을 팔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비밀리에 팔아서 모은 돈이 당시 40만 원. 그때 당시 40만 원 지금으로 치면은 한 400억에서 한 500억 되는 거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육형제가 또 그 가족 대소 가족 해가지고 한 50명이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1911년에 거기서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1911년 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흥강습소를 처음에 열죠.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중학교가 됐다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그래서 1911년부터 해서 19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신흥강습소를 통해서 3,500명의 독립군 기관요원, 즉 독립군 장교들이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500명의 독립군들이 만주 무장투쟁의 기본 근간이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1930년대 가면은 만주에서 중국 구국군하고 연합해서 작전을 벌이고 그 이후에는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이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택하거나 망명의 길을 택했던 그런 그 인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망명을 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갔는데, 망명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명한 사람들이 가서 독립운동을 편하게 했을까요? 결코 편하게 못했죠. 그 혹독한 대가,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석주 이상영 선생 같은 경우에 망명은 하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가서 그걸 독립군 양성하는 데 다 쓰고, 당신 집안이야 당신 스스로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만주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북경으로 또 천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은 자기 딸, 두 딸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북경 같은 데서는 추운 날씨 아닙니까? 겨울 되면 그 외투를 입어야지 외출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외투, 학생들 외투를 갖다가 중국 전당포에 잡혀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먹고, 그것도 떨어지면은 방에 누워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방에 누워있는 거죠. 어느 날 이회영 선생 댁을 찾아갔더니 가족들이 다 방바닥에 누워있어요. 선생님 어쩐 일입니까?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 옷을 가지고서 전당포에 다 잡히고 그 양식 사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니까 앉아 있어도 힘드니까 방에 누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회영 선생의 둘째 형인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선의 최고 갑부의 하나였던 이의원, 영의정을 했던 이의원 선생이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의 재산이 이제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돌아가시는데 비지로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의 양자로 들어가서 또 조선 최고의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가서 조선에 그대로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했겠죠. 그런데 나라를 찾겠다고 간 그 대가가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은 이회영 선생도 그 부인이 이은숙 여사인데 만주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은숙 선생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어떻게라도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회영 선생한테 보내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그 독립운동의 그 힘이 또는 열기가 좀 사라졌죠. 그래서 분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은숙 여사는 그 사대부집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직공으로 또는 기생들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십시일반해가지고 이걸 이회영 선생한테 보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만주로 망명하는 것, 그 다음에 해외로 망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석주 이상영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주 이상영 선생은 안동에 있는 유명한 고성희 씨 종손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동에 가면 그 종갓집, 고성희 씨 종갓집이라고 이제 임청각이 있는데 그 임청각 주인이죠. 그래서 석주 선생은 만주로 망명하면서 집안에 있는 위패까지 땅에 묻고 갑니다. 안동의 양반들이 조상의 위패를 땅에 묻고 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위패라는 건 조상을 대신하는 건데 조상을 땅에 묻고 갔다. 석주 선생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위패까지 묻고서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시면서 다만 한 가지, 임청각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내가 남의 집 종손으로서 이 종갓집만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임청각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뭐 이회영 선생은 마찬가지로 석주 이상영 선생도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니까 몰래 사람을 고향인 안동으로 보내가지고 임청각을 팝니다. 임청각을 몰래 팔았더니 안동 지역에 있는 같은 고성희 씨들이 우리의 종갓집이 어떻게 남의 집 타성바지한테 넘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임청각을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면 또 가서 임청각을 팝니다. 그래서 임청각은 사고팔고를 몇 번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주 선생이 그 돈 가지고서 만주에서 편하게 숨으셨나?
집세를 낼 돈이 제대로 없으니까 중국 허름한 집을 얻는 거죠. 한여름이 되면 비가 줄줄 셉니다. 그러면 석주 선생이 그때 당시에 70이 다 가까워진 노인이신데, 그때 당시에 70이면 요즘에 뭐 한 90살, 100살에 치는 그런 나이죠. 그런 연세에 그 위에서 비는 줄줄 새고, 그러니까 이런 침상을 놓고서 그 침상에서 주무시는데, 위에서 비가 새니까 아들과 손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석주 선생, 이상영 선생을 주무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명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혹독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